요청이 있어서 기록을 남길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13지역구 김진순 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들 그 발달 키워드 중에서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발달이에요. 이제 아가들한테 이제 우리 아가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뇌발달. 그리고 뇌발달의 중요한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바로 정서 발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뇌가 거의 300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한 돌 정도 됐을 때는 아이의 뇌가 1000g,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 수도 계속 늘어나겠죠?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뇌세포 수가 막 증가를 하는데 그것도 최대치가 8개월 되면 그 뇌세포 수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세포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제 우리 시냅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뇌세포끼리의 그런 연결, 시냅스가 촘촘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뇌를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의 그 화면을 제가 원래 뭐 PPT나 이런 걸 만들려고는 안 했는데, 요건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뇌발달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뇌발달이 되느냐? 그냥 뇌발달은 그냥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책 안 읽히면 뇌발달이 안 되나요? 그거 아니고요. 엄마랑 눈 마주침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발달은 일어나는데 조금 더 양질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책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 스캐먼 곡선에 보면 그 뇌의 발달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언제 가장 급격하게 발달을 하냐면 3돌 이전. 우리 뇌 발달은요, 총 12년 동안 발달이 일어난다고 해요. 12세 지난 아기들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12세 정도가 되면 뇌 발달이 끝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물론 뇌 자극에 뭐 그동안 살면서 뇌 자극을 통해서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릴 때 만들어진 이 내 그릇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 그릇을 종지 그릇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따만한 대화 그릇처럼 만들 거냐? 왜냐하면 아무리 뭔가를 입력하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종지 그릇이라면 금방 차고 넘쳐 흘러버리겠죠. 내가 받아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뇌발달이 12세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6세, 앞에 6세가 거의 90%고요. 7세부터 11세까지가 보통은 10%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는 오히려 어린 시기인데 또 도쪽에서 보면은 만 3돌까지가 거의 6, 70%의 거의 70%의 뇌발달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간데 그죠? 그리고 그 전문가들 중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천재를 만들려면 돌 이전에 집중하래요. 왜? 그러니까 300g에서 1000g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뇌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죠. 그리고 아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던 아가들이 움직이죠. 뒤집기 하고 뭐 기어다니고 잡고 서고 뭐 걷기까지 하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죠. 아가의 아무것도 못했던 아가가 그렇게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 때 뇌발달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중요한 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가들이 반응이 있을 땐 괜찮아요. 한 10개월 조금 넘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웃어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엄마 만세 해봐 이러면 하고 윙크 해봐 이러면 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이 있으면 좀 재미가 있는데 사실 누워있고 맨날 이렇게 뭐 하는 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벽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나는 그때 너무 그게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은 뭔가를 양질의 자극을 주고 싶어. 다양한 어휘를 들려주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엄마의 역량에 따라서 이거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다르고 또 하나 아가는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인지 발달이 되는 건데 그럴 때 조금 엄마가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 다양하게 들려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뇌 발달이 더 촉진이 되는 거고 더 양질의 자극을 줬을 때 더 아이의 뇌에 자극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도구로 책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에 내가 쓰고 있는 단어의 수는 몇 개일까? 어떤 어휘들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왠지 뭔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일상 어휘들이 전부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언어들, 단어들,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아이에게 좀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책이라는 도구, 요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거죠. 옆에 보시면 시냅스 형성이 쭉쭉쭉 이렇게 보이세요? 임신 36주. 이렇게 사실 태교부터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신생아 때, 3개월 때, 6개월 때, 2세 때 이 시냅스 형성이 되는 것들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점 촘촘해지고 치밀해지다가 뇌는 되게 똑똑해요. 계속 이렇게 불어나지 않고요. 자극이 여러 번 이렇게 없다. 이렇게 자극을 받다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가지치기를 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아이에게 양질 자극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아까 그랬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뇌 발달은 일어나요.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계속 뭔가가 발전이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끔은 어 많은 것들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이제 책육아잖아. 뭐 엄마들 다 사실 모르진 않아요. 애기들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뭐 좀 다양한 것들이 좀 이렇게 모습들이 달라요.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랑은 또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닮은 구석은 많지만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일단 저는 기질을 조금 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가의 그런 기질이나 요런 거에 맞춰서 조금은 방법은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아가 때는 이렇게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통합 발달 전반적인 그런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다양한 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언어 자극이나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과 언어 자극을 같이 줄 수 있는 이 도서라든지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런 정서, 엄마하고의 그런 애착 형성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인지 발달이 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삼박자가 좀 잘 맞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삼박자를 고루고루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자료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얼굴 없어졌어요 갑자기. 아기 개월수를 옆에다가 조금 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뭔가 자극에 의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었잖아요. 조금 미각, 촉각 우리 이런 오감 자극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인지 발달,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조금 노력해 줘야 더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물론 엄마가 열심히 다양한 요리를 해 줘야 미각은 조금 더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웬만한 먹고 사는 건 누구나 기본적인 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자극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엄마가 신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차이가 되는 것들이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인 것 같아요. 모든 정보는 언어로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언어 발달에 가장 집중을 하라고 하고요. 아이에게 백날 말을 들려주지만 아까 백지화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리 아이한테 어 이게 그냥 참외가 노랗고 막 얘기를 막 해 줬어. 그럼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참외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엄마는 알고
이미 나는 먹어봤고 경험을 오랜 시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얘 이름이 참외인 건 누구나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한테 백날 참외라는 얘기를 해줬어. 아가가 알까요? 절대. 네버 모르겠죠? 그래서 아가들한테는 자극을 줄 때요.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이미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해줘야 돼요. 이게 참외란다. 이렇게 할 때 아하 이해가 돼요. 참외가 이렇게 노랗고 맛은 이렇고 뭐 그거는 이제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말로만 이렇게 그 오디오만 계속 주구장창 들려주는 거가 과연 좋을까? 물론 소리 자극이긴 하지만 인지 발달로 이어지려면 이런 시각과 청각이 같이 동시에 자극이 될 때 아이들은 이거의 이름도 알고 이의 뜻도 알고 이 참외라는 물사물의 특징도 알게 되는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는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거를 동시에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조금, 요런 아가 때는 사실 언어 발달이 IQ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정보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언어의 통로가 넓은 친구, 다양한 어휘를 경험한 친구들은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이해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유전자는 못 건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포기하자. 에이씨, 우리 아들은 글렀네. 막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타고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환경에 의해서 엄마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속상해 할 것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열심히 해본다. 뭐 우리가 1등 만들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나중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아가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혹시 아이하고 뭔가 노는 거라든지 아이 키움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화면을 아무도 잘 안 켜셔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막 떠들고 있으니까 말이 막 더 막 더듬더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채팅창에 아가 키우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 책은 읽어는 주는데 애가 흥미가 없대요.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요.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예시로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들려주는 거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사실 주문 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책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오브레인에 있는 우리 얘는 감각놀이. 이 노래 아세요? 이거 뭐책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자, 요 책이에요. 요 책. 이건 노래를 불러주면 좋죠?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이 노래 다 아시죠? 아이들한테는요, 음악이나 이런 노래, 음률,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반복적 이렇게 아가들 책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좀 오글거릴 수 있어요. 오글거리지만 아이가 듣기 좋으면 되는 거고 아이 뇌가 막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어?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뱅글뱅글 돌려서 고양이는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저는 책 읽어줄 때 조금 해줘야 되는 게 높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렇게 좀 약간 평범하게 읽는다기보다는 액센트를 조금 주시면 좋아요. 아이들한테 아니면 눈이라는 이제 뭔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저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올라가는 눈, 내려가는 눈,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눈, 코, 입 이렇게 인지를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모션이나 행동이나 짚어가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보니까 33개월 우리 윤소리가 있더라고요. 음. 그럴 때는 좀 요 연령대 애기들은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면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직 한글 떼기는 조금 이른 나이기는 한데 한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나이에는 살살살살 이제 노출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아, 요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그림이 아니라 아, 뭔가 한 글자에 한 글자씩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가들 읽을 때 요렇게 항상 짚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표지 활동을 조금 해주기도 했고요. 만약에 아이가 좀 나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콧구멍이 지금 어디 있지? 애들 좋아하는 뭐 코, 똥,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표지에 집중하게 표지 활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얼굴, 우리 친구는 남자친구일까, 여자친구일까? 뭐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고. 이 친구는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 이 친구는 이렇게 눈을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씩 웃고 있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엄마 똑같은지 봐볼래? 이렇게 조금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좀 아이가 집중을 하게끔, 여기 관심이 가게끔 해줘도 너무 좋고, 노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에게, 조금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우리 한글이 조금 이렇게 음낮이가 조금 없거든요. 한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액센트를 조금 주거나, 조금 끊어 읽거나,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이 가고요. 이렇게 우리 고양이 양 이랬으면 여기 되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고양이란 이름을 이 사진으로 이 그림으로만 아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고양이는 얘만 떠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자연 관찰이나 이런 사진, 실사 사진 있죠? 거기에서 고양이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 이렇게 생긴 고양이도 있고 저렇게 생긴 고양이도 있는데 아, 얘네들은 고양이구나. 이름을 알 때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경험해 주는 거. 그리고 엄마는 항상 뭐라고 이렇게 해줘요? 읽을 때? 야옹. 이 소리밖에는 우리가 못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실제 고양이의 울음소리,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려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올라가는 눈 내려오는 눈 뱅글뱅글 돌려서 너구리는 아가들이 또 너구리 고양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지만 너구리는 어디 가서 봐요? 동물원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야행성이야 그러면 동물원에 가도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통해서 이런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너구리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아가 얼굴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거울놀이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놀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찍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그냥 많이 읽어준다가 아니라 이런 놀잇감을 가지고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한참. 근데 그분은 정말 말이 없으세요. 성격이 무뚝뚝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책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웅진뿐만 아니라 뭐 타사 브랜드까지도 다 세팅을 해서 거실에 이렇게 펼쳐놓고 근데 문제는 엄마는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아이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세요. 소꿉놀이를 하면 옆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대요. 그런데 아이가 눈 마주침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드렸는데 아이가 혼자 놀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제가 뭔가 지시를 하고 누구야 뭐 했어 어째서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 자기 꽂힌 얘기만 하고 말을 못 하진 않아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모든 발달이 뭐에서 일어나느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책 환경이나 계속 들려주기나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 자폐증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40분 정도 놀아가면서 이렇게 막 액션 크게 해 가면서 이렇게 놀아 줬더니 살짝 반응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던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엄마의 노력, 같이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가끔 가다가 "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안 따라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그래요. 엄마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아이의 그 지금 관심사,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그 놀이 이거에 엄마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꾸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뭘 하라 그러면 더 짜증나고 오히려 이런 것도 더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자동차에 막 관심이 있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책과 연결.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 뭔가 그래도 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책 읽어주면서 연령에 맞게 어떤 자극을 주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베이비 때는 사실 오감 자극이고요. 정말 그냥 많이 놀아주시는 거, 상호작용하면서 놀아주는 거, 잘 놀아주는 거랑 많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놀기 위해서 이런 언어 자극과 뭐 여러 가지 놀잇감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밑바탕이 정서 발달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미 컸어. 중등에 가까운 중학 6 학년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자야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좀 산만하고 약간 이렇대요.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혹시 한 돌 지나서부터 뭐 두 돌 사이에 아가가 쪼끔 엄마랑 분리불안이 있었던 적 있냐? 떨어져 지냈거나 애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었던 적 있냐?"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오랜 시간 아이를 그 13 개월 땐가 그랬대요.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뒤로 애가 절대 안 떨어진대요. 그건 뭐냐면 보통 13 에서 두 돌 사이가 애착 형성 시기라고 말을 해요. 이때는 꼭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발달 과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기에 아이를 좀 이렇게 억지로 떼어놨던 그거가 얘가는 평생 남아 있는 거야. 이미 몸은 크고 성장은 했지만 그 정서적인 거가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아 엄마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이런 안정감과 애착과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주변에 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두 돌이나 이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세상 모든 게 궁금해져요. 인제 세상으로 인제 시야도 넓어지면서 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인제 이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령들의 그런 책들을 보여주시면 좋고 어느 정도 아이가 인지나 어느 정도 이제 아는 게 좀 많이 생기면은 이제 상상까지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연령에 맞춰서 아이가 '아 이 시기 때 이런 발달이 일어나니 그때에 맞는 환경들에 맞는 책들을 좀 읽어 주시면 아마 아이가 잘 200% 효과를 보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으르기도 해서 아우 애 보는 거 되게 힘듭니다. 게으른 거 아니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책도 잘 안 읽어 주게 되는데 아기 주위에 책을 놔둬서 보게 하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꽂아 놓기만 하면 아이들 관심 없거든요. 특히나 자연 관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장이 좀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집에 책이 좀 많다 그러면 이 올빼미와 그림이 있는 올빼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진과 그림을 같이 놔두시면 더 좋습니다. 많이 그래서 엄마들이 벽보 붙이고 요즘 인테리어 때문에 벽보 잘 안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많이 보여주시면서 오며 가며 짚어가면서 얘는 뭐지, 뭐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사진만 보고 "단어 카드 그럼 단어 카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단어 카드 옛날에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우리 아들 지금 성인인데 우리 어릴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만 단어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뭐야 질문하는 게 두 돌 전후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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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데 얘는 왜 밤에 다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더 달라져야 되고 원리적인 것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릴 때는 아가 때 영아 때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놓으면서 같이 오며 가며 많이 옆에다가 해두시면 좋아요. 지저분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애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어 책 읽어줄 때 한글 뜻으로 읽어주고 둘 다 해주려니 힘드네요.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책 읽어줄 때 어떻게, 영어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언어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고양이면은 우리 캣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같이 해주시면 돼요. 원래 4살까지는 애들은요, 이중언어 이런 분리가 아니라 그냥 흡수를 한대요. 이건 고양이지, 캣이지, 뭐 이렇게 그냥, 그냥 같이 병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영어도 그냥 막 책 읽어주시고 똑같이 그냥 이런 영어 책이 있을 때도 그냥 My daddy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주세요. 뭐 한글 뜻 몰라도 그냥 그냥 말로 하면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물의 이름이나 이런 거 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저렇게 생긴 게 베어구나 이렇게 곰이라기도 하고 뭐 베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들려주시는 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자, 둘째가 10개월이라고 구강기는 이해했지만 첫째랑 달리 너무 심해서 입으로 다 가는군요. 구강기는 이해하지만 너무 달라 심해서 읽어주기가 힘들어요. 두 아이 키우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전 힘든 것 같아요. 하나면 되게 오롯이 뭔가 이 아이 상황에 맞춰서 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지만 이 두 아이의 패턴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잖아요. 낮잠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둘이 이상 있으신 분들은 전 존경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정말 저도 둘째 낳기 전까지는 1시간 잠자리 독서 1시간 했지 평상시 낮 시간에도 책을 막 이렇게 읽어주다가 둘째 태어나니까 그걸 못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드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고 그럴 때는 남편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도구를 조금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음,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영이네 북패드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클래식, 뭐 오늘은 국악,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태어나면서 계속 옆에다 놓고 엄마가 터치하세요. 소리 들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두 아이 키우면서 정말 책류가 내 맘대로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둘째가 예민하거나 껌딱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진짜 전쟁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한참 호기심이 저는 제일 열정이 넘치는 연령대가 4세, 5세거든요. 큰애들이 4세, 5세 때 보통 둘째 태어나죠. 보통 2살 터울, 3살 터울이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도구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고, 최대한 저는 일부러 큰아이 보라고 둘째를 약간 혼내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지금 형아가 책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 형아 지금 똑똑해져야 되는데 너 지금 자꾸 울 거야? 이러면서 하면 아이 둘째는 어쨌거나 보상 심리잖아요. 엄마가 늘 이만큼씩 책을 읽어주고 잘 놀아주다가 동생이 태어났더니 엄마가 변했어. 세상 모든 게 다 동생 중심으로 흘러가. 그럼 되게 얘는 허탈하고 허무하고 조금 마음이 허하고 애기들도 약간 우울증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난 늘 사랑받고 있어를 계속 주시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너 지금 언니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자꾸 이럴 거야? 이러면 오히려 언니들은 이렇게 보듬어줘요. 동생을. 일부러 쇼를 했던 것 같아요. 둘째들은 어차피 강합니다. 강하고 어차피 얘는 잘 살아남아요. 그래서 큰애 위주로 조금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개월이면 아마 아이가 움직이는 게 엄청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저지를 할 거예요. 조금 빠른 친구들은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아니면 걷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서 약간 그러면 약간 높은 곳에 책상이나 아이가 손 닿지 않는 곳에서 약간 보호막을 해서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조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시기가 조금 지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저는 100%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이가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빠한테 오롯이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큰아이 아버님이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화책에 빠서 만화책 타임만 찾네요. 망했어요. 혼내서라들. 어, 저는 조금 만화책 좋아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 영화 타임인데 우리 만화책 얘기가 나와가지고 영화 엄마들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책 그 전에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만화책을 보기 전에 빠지기 전에도 어 에그박스가 미워요. 그 한때고요. 만약에 우리 애기가 원래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최근에 만화를 봐서 속상한 건지 그건지 아니면 안 보는데 만화에만 빠지는 건지. 사실 만화책이 나쁘다가 아니라, 잘 읽었는데 요즘에 그러는 거면 그 한때 시기니까 조금 놔두시되, 요것도 조금 줄글로 된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보다 얘가 더 재미있으니까 보는 걸 수도 있어서, 만약에 보통 요게 빠지는 시기가 초등 갔을 때 보통 1학년 전후로 이렇게 약간 재미있어 하거든요. 폭 빠져서 보거든요. 근데 무조건 뺏거나 이러면은 너무 제재를 하면 조금 아이가 안 좋아하잖아요. 요때 또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니까 조금 놔두시되 줄글로 된 재미있는 거 혹시나 초등 갔다고 초등 갔은 뭐 맞나요? 초등 간 거 맞나요? 음. 초등 갔겠죠. 혼자 보는 정도면. 그러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도 만화를 좋아해요. 저는 약간 보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화가 나쁘다가 아니라 얘가 좀 안 좋은 단점이 아이의 상상력을 조금 더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저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휘 자체가 이렇게 대화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뚝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나쁜 이유는 그러니까 얘만 보면 나쁜 게 나중에 줄글이나 긴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읽음에 있어서 조금 아이가 안 좋아할까 봐, 그게 독해가 안 될까 봐 조금 걱정인 거지. 잠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충분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같이 병행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얘도 좋지만 아마 잘 봤던 친구면 얘가 또 좋아하는 그런 줄거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 막지 말아 주세요. 한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만화도 이렇게 보다 보면 질려서 이제 안 볼 수도 있어요. 대신 더 많이 사주시지는 말고, 저는 항상 저희 규칙은 우리 아이도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200권을 읽어야 만화책 선물 하나 줬던 것 같아요. 좀 옛날 사람이어서, 좀 그랬습니다. 네. 줄글 그리고 뭐 100권 완성하면 너가 좋아하는 에그박스 하나 사줄게. 뭐 이러면은 200권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카드 같은 거 저는 애들 무슨 포켓몬 카드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너무 사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만약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면 휙 버리고. 너무 그게 낭비인 것 같아서 저는 책을 한 100권 읽으면 너가 원하는 선물 대신 금액을 정해놓고 하나 사줄게.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보상 받거든요. 그때는 사줘요, 한 번은. 무조건. 네. 또 아가들 혹시나 또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아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엄마들이요. 요런 애기들 책, 뭐 놀잇감 요런 책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런 책 너무 귀엽죠. 엄마가 안아줄게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아이들이 입체북은 그러니까 토이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런 거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잇감인 거잖아요. 장난감 대신 이게 같이 언어 자극도 주면서 아이의 정사 자극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항상 저는 요렇게 봤으면 이런 자연관찰이나 요런 책으로 꼭 같이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주는 어휘들은 약간 정서적인 어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렇게 같이 보여주면 얘는 비문학이죠. 애기들이 보는 책이기는 하지만 비문학 책이에요. 여기서 주는 어휘들은 또 달라요. 이 올빼미 똑같은 이런 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어휘가 조금 더 다채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음, 아가들 책에 보면요, 요런 거 있어요. 진짜 애기들 책 뭐 단순해, 뭐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숲속 음악회를 시작할 거야. 귀 기울여 들어봐. 살랑살랑 바람이 부네. 바람 소리를 들어봐. 어때? 휙휙. 쏴. 우리 어색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어. 신이 난 뻐꾸기도 뻐꾸뻐꾸. 아가들 책에 요렇게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 애들 있죠. 여기 보면 뭐 부엉이도 있고 찌르르 찌르레기 같은 것 같아.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양한 이 소리가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볼 때 꼭 같이 관련된 이렇게 새를 같이 보여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림으로 봐서 사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몰라. 얘네 새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 있죠?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요렇게 봤으면 얘랑 똑같네. 얘는 부엉일 수도 있고 올빼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같이 이렇게 얘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 얘랑 똑같다. 이거 똑같네라는 거 중요해요. 나랑 똑같네. 우리가 사과 먹었어? 어? 우리 웅진이가 먹은 사과랑 여기 똑같은 게 여기 있네 하면서 유도해 주시고 조금 다양한 이미지 같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각각각 얘네들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펜을 통해서 조금 음원을 들어주셔도 너무 좋아요. 애기들은 소리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아빠가 해주셔도 돼요. 똑같은 책을 엄마가 한 번 읽고 아빠가 한 번 읽고 할머니가 한 번 읽고 하면 어때요? 목소리 같은 내용이지만 소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음원으로 듣는 것도 되게 방법이고 우리가 못 해주는 이렇게 이런 기계음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소리나 이런 소리 낼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엉부엉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게 만든 다음에 요렇게 부엉이는 이렇대 하면서 각각 개체를 조금 더 알려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 아까 찌르르 찌르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울기는 하지만 새잖아. 새들은 이렇대 하면서 이렇게 특징을 또 이렇게 약간 분류책으로 해서 조금 더 모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 알았어? 근데 그거를 모아서 다리가 있구나. 날개가 있구나. 어? 발 모습이 다 다르네. 사는 곳 먹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짚어주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가 책이라 해서 쉽고 단순하게만 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아는 아가들 중에 요런 책을 돌쟁이, 두돌쟁이 요때도 많이 봤던 친구가 있거든요. 아까 이 새 부엉이 봤으면 아까는 그냥 종류와 이런 것들, 특징과 이런 것들을 봤다면 각각 날개는 어떻고 부리는 어떻고 그냥 아가들한테 그냥 이런 사진들이 막 보여주세요. 오히려 제가 많은 친구들 만나봤을 때 7세 넘어가면 공부야. 됐어. 엄마는 안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 생각 없이 봐요. 누가 그거를 경계를 짓냐면 엄마가 져요. 왜냐면 엄마가 봐도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어려워. 근데 제가 만난 그 아가들 여러 명의 그 아가들 중에서 돌쟁이 때, 두돌쟁이 때 요렇게 봤던 친구들은요. 정말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봐요.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봐요. 어렵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도 큰애는 이 책을 한 7살 때 넣어줬더니 이 빼서 책상에 꺼내놓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근데 둘째는 이따만한 두꺼운 백과사전도 4살, 5살 때 엄마 읽어줘 하면서 그런 책을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들이 그런 경계가 없이 크는 거예요. 이미 위에 형제 때문에 다 이미 환경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확장을 윗단계로도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진짜 우리 그때 만났던 두돌쟁이 애기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한 40분간 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책을 이만큼을 걔가 공룡, 파충류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걸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나중에 지금은 연락이 끊겨서 이제 아마 중학교 갔을 것 같은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한 4, 5학년 때쯤에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해주시면서 이 아이 꿈은
지금 생태학 박사가 되는 거가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좋아했던 거가 꿈이 되고 그게 직업군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확장을 좋아하는 분야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주시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또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 나 혼자 떠드니까 되게 어색한 거 알죠? 어? 아니야, 아가들 책, 이거는 그냥, 엄마가 사실 아가들하고 노는 거 매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사실 잠도 맨날 부족하고, 정말 쉽지 않잖아요. 누구를 평생 그렇게 안 살았다가 애기 엄마가 되면서부터 아이한테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너무 귀한 존재인 거 맞지만 사실은 엄마로 사는 건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기 키울 때 이제 몇 년이면 끝나겠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22살 이런데도 아직도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자식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만 집중을 잘 해주셔도 그 이유가 조금 순탄하고 좀 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힘내서 같이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같이 책 육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다음에는 책 고르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영화책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지랑,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알겠죠? 선생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날게요. 네. 책육아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네. 문 닫겠습니다.